부자를 꿈꾸는 국민 모두 어서 오세요. KB국민은행입니다. 사회초년생이어도 투자는 프로. K보쌤, 포트폴리오 보여줘. 동생. 시간도 없고 챙길 것도 많지만 KB 전문가가 있어 자산은 잘 크고 있죠. 은퇴하더니 이제야 몸 생각하네요. 건강해야지. KB 덕분에 황금빛 인생 시작인데. 모두의 자산 관리도 KB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KB국민은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KB국민은행 유튜브 라이브 채용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저번 주 목요일 날 채용 공고가 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UBIT 채용 담당자와 작년 하반기 실제 최종 합격하시고 실제로 근무 중이신 우리 신입행원 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재개발부 채용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하반기 신입행원으로 입행하게 된 45기 김소연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부문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기획부 엄세연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IT 부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 IT 부문 최종 합격자 조용훈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네, 도진님 반갑습니다. 네, 이다빈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많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하반기 채용 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또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L1하고 L0 채용 부문 두 가지 채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UB의 기업 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 그리고 지역인재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역장교, 그리고 ICT 부문에는 IT 플랫폼 개발, 그리고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0 채용 부문에서는 보훈과 특성화고 특별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들은 우리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부문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에서는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 부문이 있는데요. 대리님, 우리 대리님은 혹시 어느 부분으로도 입행을 하셨나요? 저는 UB 중에서 기업고객금융 그리고 고객자산관리 부문으로 입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문이 어떤 부문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 부문은 우선 3년 이상은 영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는 CDP 제도를 통해서 본인만의 경력 경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 다양한 본부 부서와 해외 점포까지 공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은 영업점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CDP 경로를 통해서 본부 부서나 해외 점포 공모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인재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인재는 근무 지역에서 영업전 계속 근무를 원칙으로도 하고 있고요. CDP의 최종 목표를 지역 내의 금융 전문가로 되는 것을 저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본부 전입이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점의 PB나 RM으로도 근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부 전입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원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UB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역장교 부문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또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UB의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영업전 근무를 하시고 CDP를 통해서 본부 부서랑 해외 부서에서 또 공모가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ICT 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ICT는 IT 부문과 IT 플랫폼 개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IT 부문에서는 이제 은행 내부 시스템인 수여신 서비스가 발생하는 코어 뱅킹 서비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영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은행 인프라와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T 플랫폼 개발에서는 여러분들 다들 쓰고 계시는 이제 KB 스타 뱅킹이나 아니면 인증 서비스, 또 마이데이터 같은 이제 비대면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부문 간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IT 부문과 플랫폼 개발 부문 중에 조금 더 선호하는 부문을 선택하셔가지고 둘 중에 한 곳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님은 혹시 어떤 부문으로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T 부문으로 지원해서 현재 코어 뱅킹 서비스 쪽에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장 관련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IT로 채용하셔서 또 근무까지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L1 채용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문 자격 부문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부문을 특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 자격증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할 예정이고 채용 후에는 유관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L0 채용 부문은 저희가 보훈과 특성화고 특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이제 은행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훈과 특성화고 특별 채용은 저희가 지원 자격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그리고 특성화고도 교육부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내년도 졸업 예정자를 저희가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디오 소리가 끊긴다는 확인 한번 분들이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좀 끊기시나요? 혹시 영상이 끊기는 건가요? 소리가 끊기는 건가요? 소리가 끊긴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좀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맞아요. 유튜브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저희 라이브 다시 보실 수 있는데 라이브 중에 저희가 얘기하는 꿀팁 같은 것들은 편집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좀 끊길 수 있지만 계속 남아주시면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린다고 하네요. 지금은 괜찮다고 네. 합니다. 네,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화질 문제일 수도 있어서 화질을 한번 조정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라이브의 몸이죠. 진행을 네, 해볼까요? 네, 이어서 그러면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저희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저희 지금 지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지원서를 접수해 주시면은 AI 역량 검사와 함께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서류 전형에 통과하신 이후에는 UB 부문의 경우에는 NCS 필기 전형, 그리고 IT 부문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 이후에는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을 거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신 이후에 KB에 최종 입행을 하시게 됩니다. 부문별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사항하고 우리 대리님들은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또 최종 합격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또 꿀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블라인드 어디까지 쓰면 안 네. 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네, 블라인드 일단 쓰면 안 되는 항목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름, 나이, 그리고 학교, 성별, 그리고 지역 이렇게 5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 없이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잘 녹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이 5가지는 제외를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질문 많은데요. 블라인드 작성하시면 안 되는 항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에는 이제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학교, 지역명은 절대 기입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 없이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잘 녹여서 써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5가지는 꼭 주의해서 이름, 나이, 성별, 이제 학교 이런 거 제외하고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제 근무했던 회사명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이제 부트캠프 활동했는데 부트캠프 명을 적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업무나 이제 역량을 쌓기 위한 활동은 모두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기입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무했던 회사명이나 근무했던 회사가 위치했던 지역명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과 관련한 요소는 이렇게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경력사항 란이 또 따로 있던데 경력사항은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나요, 대리님? 네, 맞습니다. 경력사항 입력란이 따로 있는데요. 경력사항에는 이제 타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경력사항은 이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자격 득실 확인서로 이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벌 사항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로도 이제 증빙이 가능한 두 가지 모두 이제 증빙이 가능한 이제 네. 경력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둘 다 증빙이 불가능하다. 혹시 나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 증명서가 발급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지원서에 충분히 그 내용을 녹이셔서 자기의 경험을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인턴이나 단순 아르바이트는 경력사항 란에는 적지 마시고요. 우리 자기소개서 란에 정성적인 요소로 충분히 좀 어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좀 여쭤보시는데 자격증 어학, 서류 전형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격증이 이렇게 많은데 국민은행 떨어졌다. 나는 자격증이 이렇게 없는데 국민은행 붙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자격증이나 어학 서류가 좀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것 같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격증이나 어학으로 이제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어학은 오픽이랑 토익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이제 입행 네, 그런데 입행 동기들을 봤을 때 자격증이나 어학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필수는 아니나 이제 가점 사항으로 해당될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리님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사실 그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뭐 합격하지 못하진 않고 또 꼭 많다고 해서 또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자격증과 어학 서류, 어학 성적은 명시적인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점의 요소로 작용은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은 것들 여쭤보시는데 국민은 자소서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자소서 많이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자소서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경력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상벌사항 포함된 경력증명서로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사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AI 역량 검사를 이제 서류 전형 때 보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얼마나 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전형을 뚫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역량 검사가 어느 정도는 서류 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제 특히 역량 검사가 게임 전형 검사가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습 없이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멘붕이 와서 문제마다 다 이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역량 검사에는 연습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습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너무 어려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엠벳 게임이 아무리 연습해도 이제 통과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잘 못하겠어서 유튜브에 엠벳 게임 팁을 검색을 해서 실제로 거의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역량 검사는 좀 보시기 전에 충분히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 그 연습 영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면접과 관련한 좀 인터뷰 형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을 하면서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역량 검사가 합불에 당락을 미치나요? 이렇게 좀 여쭤보시는데 여건이 네, 좀 그 정도로 네. 중요하다라고 정도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네거티브로 좀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분량률을 처음에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게
분량이 너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또 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매년 매 기수마다 나오고 있는데 KB 국민은행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취준 그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다른 은행, 뭐 다른 기업에 입행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경우 저희도 바로 또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표절을 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검색했을 때 다른 이제 웹상에 돌아다니는 합격 자소서와 너무나도 좀 많이 일치한다, 표절률에서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표절률 스크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좀 수정하셔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요거는 이제 25년도 상반기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좀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데 올해 좀 문제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아마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또 많이들 또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막 내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검증하고 싶어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문항부터 한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본인에게 국민은행은 어떤 이미지고 또 입행 5년 후에 지원자 본인의 모습은 어떠냐. 이건 사실 입행 동기를 여쭤보는 거죠. 대리님, 이런 건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에서 지원자를 볼 때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첫인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국민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조사를 해왔는지, 그리고 저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행 동기는 본인의 그 사례랑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또 저희 두 번째 채용 키워드인 도전과 혁신에 관해서 또 묻고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행하셨던 업무나 프로젝트 중에 조금이라도 변화나 혁신을 좀 주도했던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거창한 그런 또 변화나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했을 때 조금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면 최대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신뢰 정직. 신뢰 정직. 네, 신뢰 딱 정직. 보이네요. 네, 그래서 금융권에 대해서 신뢰 정직이라는 포인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 전형에서도 계속 묻고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뢰 정직에 관해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은 항상 저희가 빠지지 않고 출제하는 문항인 것 같은데요. 바로 다른 타인과 함께 협업을 했던 그런 경험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대리님, 이거 4번은 좀 어떻게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턴을 했었을 때 리더 인턴을 맡아서 인턴 팀원들 간의 협업을 제가 이제 뭔가 다툼이 생긴 거나 이러면 조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또 출제를 하는 문항이고 또 면접 전형에서도 이런 협업에 대한 그런 역량을 묻는 그 질문들이나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구체적이고 또 많은 요소로 또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5년 입행 후 5년 뒤에 그 모습을 어떻게 적냐?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부문 직무별 직무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입행하고 나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원으로 좀 나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IT 부문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문 자기소개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IT 부문 1, 2, 3번 문항은 유비 부문 문항과 동일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협업한 사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문항은 이제 IT 부문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으로 이제 IT 관련해서 프로젝트나 교육을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KB 국민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리님은 이 4번 문항은 작년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프로젝트 경험 어떤 걸로 좀 적으셨을까요?
우선 가장 자신 있는 IT 프로젝트를 작성해야겠죠. 이제 자기가 기술적인 역량을 또 많이 어필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거기에만 꼭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읽으시는 면접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어떤 이유로 좀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제 기획하게 되었는지 또 개발하게 되었고 왜 어떤 기능을 개발했는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기술하시면은 이제 면접 과정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IT 자기소개서 문항도 한번 살펴봤고요. 팟빵 인형 서인님이 경력사항에 아무것도 없어도 서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경력사항에 사실 이제 그 경력사항이 없어도 네. 충분히 수업 가능하시고요. 본인의 그런 좀 정성적인 요소를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이시면 경력사항이 없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신입 또 채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저도 경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경력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입회원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전형을 우리 직접 뚫으셨던 우리 대리님들은 또 어떻게 뚫었나 좀 이런 것들을 꿀팁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서류 전형을 뚫을 수 있을까요? 대리님은 또 어떻게 좀 뚫으셨나요? 저는 서류 전형을 뚫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류가 자기소개서에 1번부터 4번 문항까지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강점이나 경험만 나열하는 식의 자기소개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을 뚫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단순 나열식 자기소개서보다는 자신에 대한 컨셉을 구체화를 한 다음에 일관성 있게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아까 댓글로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상반기 거를 복붙해도 되나요?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상반기 또 지원하시고 하반기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복붙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표절료를 스크리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상반기에 쓰셨던 자기소개서가 웹상에 좀 돌아다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AI로 그런 웹상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동일하시더라도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 정말 또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데 좀 나가면 그래서 지금 직무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고객자산관리, 기업금융을 좀 특정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일반 행원으로서 하나만 또 어필을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는데 우리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원하셨어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기업고객금융 직무로 특정을 해서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지점에서 개인종합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만큼 굳이 특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특정을 하신 분들도 있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행원으로 또 어필을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향후 면접에서 유리하게 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IT 부문 관련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대리님만의 뭔가 꿀팁을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IT 부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발 친화적인 분만 뽑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볼까 그런 것들을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함께 협업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전형에 대한 신입회원들 꿀팁을 좀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NCS 필기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도 굉장히 또 많이 떨어지시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일단은 저희 국민은행의 NCS 필기 전형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죠, 대리님? 국민은행의 NCS 전형은 우선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셔야 하는데요. 100문제가 직업 기초능력 40문제, 직무 심화 지식 40문제, 그리고 상식 문제 20문제 이렇게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또 풀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답에 대한 감점이 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오답에 대한 감점은?
네, 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으니까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수정펜 사용은 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수정펜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OMR 리딩을 할 때 수정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0점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꼭 참고하셔서 NCS 필기에 응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세 번째, 문항에 대한 배점이 동일한가요?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제도 난이도나 이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문항에 대한 배점이 동일하지 않고요. 앞에 길고 좀 어려운 문항은 당연히 배점이 좀 크고 뒤로 갈수록 시사 상식이나 금융 시사 상식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좀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문항이 출제되나요? 저희 하반기도 상반기와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국민은행은 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국민은행은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높은 수리 능력을 요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 관리가 중요한 그런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도 준비할 때 시간 관리를 제일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재고 다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스터디를 해서 정말 그 실전에 대비를 하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댓글로 디지털 상식도 출제되나요? 이런 것들 여쭤보셨는데, 네, 상식 문항에는 디지털 상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의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정펜 사용은 저희가 무효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OMR 작성하실 때 꼭 유의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댓글이 하나 보이는데 혹시 소연 대리님은 어떤 책으로 필기를 대비하셨나요? 저는 금피셋이라고 금융 NCS를 위한 피색 300제라는 일명 금피셋 교재를 활용했는데 이게 금융 NCS에서 가장 어렵다는 교재인 만큼 이걸로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이걸 선별하는 능력을 최대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시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면 1분 30초 이상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은 이거 못 푸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재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몇 개 정도 맞으신 것 같나요? 저는 100문제라고 한다면 70문제 가량은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00점 중에 한 70점을 목표로 하셔라라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리님도 또 70개를 맞았다고 하니 어느 정도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지는데 우리 NCS 필기 전형은 우리 대리님께서는 얼마나 좀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한 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한 달 어느 정도로 좀 투입을 하셨나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저 혼자는 조금씩 보완을 해보는 정도로 해서 교재를 그래도 3권 정도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대단하다라는 댓글이 많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혹시 경제나 시사상식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대리님? 경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랑 매일경제 온라인 뉴스 구독해서 매일 헤드라인 뉴스는 제가 직접 다 저희 오피니언까지 육하원칙과 오피니언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침에 준비하면서 손잡경이라고 이제 네. 취준생들은 다 아시는 유튜브일 거예요. 이제 경제 시사상식 라디오인데 손에 잡히는 경제 뉴스 들으면서 많이 준비하고 또 이제 상식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경제 뉴스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시험에 나오는 그런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너무경 유튜버가 있어요. 아니, 홍보하신 거예요? 받은 거 없습니다. 너무경 유튜브에 이제 태시 시사용어 뭐 그런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강의를 주기적으로 들으면서 감을 익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꿀팁입니다. 네, 정말 이런 것들 한번 좀 구독하시고 봐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유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안내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IT 부분 관련해서 코딩 테스트 전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문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저희 네문항 출제가 되고 120분,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알고리즘 3문항 나오고요. SQL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총 7개 언어가 제공되는데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언어는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력 언어로 선택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합격하신 우리 대리님은 어떤 언어로 문제 좀 푸셨을까요? 저는 자바 언어로 문제를 풀었고 이제 동기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파이썬이나 C++로 푼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본인 편한 언어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언어 선택에 대한 이제 차이는 전혀 없으니까 본인이 더 자신 있는 언어로 잘 풀 수 있는 언어로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어디에서 응시하나요? 라고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자택이나 이제 좀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주위 환경을 조금 꼼꼼하게 정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갑자기 시험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벌컥 문 열고 들어오시는 네.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때 가족들한테 이제 시험 중이니까 이제 2시간 동안 좀 참아달라, 이제 들어오시면 네.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미리 안내를 해주시고 이제 외부에서 보시는 경우에도 갑자기 타인이 보이신다거나 카메라에 아니면 갑자기 이제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독립되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는 곳에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은행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네. 어느 어려운 건 정도인가요? 아니고 네. 이제 보통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백준 기준으로는 골드 그리고 골드? 네. 프로그래머스 기준으로는 2에서 3레벨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은 충분히 다 풀이가 가능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럼 난이도가? 쉽게 말해서 한 중상? 중상 정도? 정도로 네. 중상 정도. 그래도 네. 뭐 웬만한 IT 네. 기업보다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 쉽지만 쉽지만 네, 많이 은행권에서는 네. 살짝 어려운 정도이다라고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골드 네. 가장 어려운 문제는 3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문항을 120분 동안 푸는 거다 보니까 꼭 전부 다 골드 문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제 대리님께 네, 코딩 맞아요. 테스트 어떻게 준비하셨고 준비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꿀팁을 또 대방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시중 기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준비 기간은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문항을 120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셔도 기본기를 갖추고 계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딩 테스트를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이제 골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버 문제도 내가 갑자기 봤을 때 못 푸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버에서 골드 사이 문제들을 좀 다양한 유형으로 접해 보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혼자서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활용해서 같은 친구들이랑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필기 전형까지 좀 알아봤고 이제 저희가 1차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같이 알아보고 또 꿀팁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와 동일하게 그 하반기도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동일한 형태로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 작년에 대비해서 BEI 세일즈 토론 그리고 저희가 팀빌딩 프로그램이 하나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대리님께서 또 합숙 면접은 아니지만 작년에 BEI 면접, 세일즈 면접, 토론 면접을 다 진행을 하셨는데 한번 어떤 면접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BE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역량 검사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경험 및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두 번째 세일즈 면접은 지원자의 아무래도 은행원의 가장 기본 소양이겠죠. 영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일즈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토론 면접은 3대3으로 찬성과 반대를 나뉘어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고력, 통찰력, 논리력 그리고 소통 역량을 볼 수 있는 면접입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좀 면접 유형이 있으셨는데 대리님은 좀 어떤 면접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즈 면접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BI 면접이나 토론 면접보다는 좀 더 생소하고 어찌 보면 은행권에서만 볼 수 있는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일즈 면접이 또 막상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잘 롤플레잉 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 골라서 우리 면접관님들에게 세일즈 롤플레잉을 또 실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느끼기에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4번, 5번, 6번 팀빌딩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탑시시라고 저희가 디지털 분야의 그런 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30문항짜리 또 평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성검사도 같이 보고 있고요. 우리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조직 적응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들어가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세일즈는 금융상품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가 가상의 금융상품을 하나 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상의 고객님들의 상황을 또 하나 설정을 해서 우리 면접관 분에게 이 금융상품을 실제로 세일즈도 하시고 또 롤플레잉하는 형태의 그런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세일즈 면접 꿀팁이 있냐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꿀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세일즈 면접 꿀팁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스몰 토크를 잘 활용을 하라인데요. 스몰 토크.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 토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네. 스몰 토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저도 긴장이 풀리고 면접관님들도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이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 같은 경우에는 신뢰 정직을 세일즈 면접에서도 지켜라 라는 꿀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전직 은행원이 아닌 이상 금융상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저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제가 신입행원이라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전문가이신 선배분들께 여쭤보고 제가 다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상품을 세일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입행원으로서의 모습도 좀 어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네요. 네. 네. 대리님 이것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BI 면접은 실제로 좀 보실 때 어떠셨나요? BI 면접이 아무래도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BI 면접을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제가 작성한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단 한 글자도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펼쳐보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 부분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BI 면접이 구조화 면접이다 보니까 꼬리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본인이 대답을 하시면서 다음 면접 질문도 어떤 게 나올지 또 예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신입행원 분한테 어떻게 좀 준비를 했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00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좀 실전적으로 좀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달달달 외운 건 아니고 그런 키워드 요소로 좀 암기를 해서 BI 면접 그리고 구조화 면접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필기 시험이 올해 상반기부터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상반기랑 비슷하게 나오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상반기랑 비슷하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거 좀 많이 여쭤보시네요. 네, 상반기와 비슷하게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면접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본인을 평가하는 것이냐, 눈 떠서부터 퇴소하는 때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부적절한 사례는 저희가 관찰을 할 수는 있지만 1박 2일 동안 저희가 지원자분들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점수화해서 반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면접 전형은 합산인가요, 단독인가요?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면접 전형 합산인가요? 담당인가요? 전형 는 합산입니다. 합산입니다. 네. 저희 전 전형이 합산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모든 전형에 임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면접 전형을 못 보셨으면 합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너무 잘 보셨으면 단독이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합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탑시 준비, 탑시 도대체 뭐냐 면접 보기도 했는데 탑시 뭐냐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탑시는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저는 탑시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네. 기본 상식으로 그냥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너무 미안하다. 네. 저희가 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에서 1, 2등 당락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커트라인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만 넘을 정도로 좀 상식이나 디지털 금융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제 홈페이지에 FAQ 내에 또 어디에 또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경로를 또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산이 무슨 말인가요? 합산은 이제 면접 전형에서 이제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 면접 전형의 점수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이전 전형도 같이 좀 보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IT 전형 관련해서 1차 면접 전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IT 부문의 1차 면접은 이제 합숙 면접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URL 발송해 드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인성검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성검사 진행하신 이후에 이제 1차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합숙은 아니고 오셔서 실무 면접과 PT 면접 두 가지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실무 면접이랑 PT 면접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무 면접은 이제 저희가 또 코딩 테스트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안내를 드려서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좀 제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 포트폴리오와 지금 작성해 주시는 지원서 내용을 이제 확인하셔갖고 면접관 분들이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직무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면접을 좀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PT 면접은 이제 들어가시면은 과제가 2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제를 2개를 빠르게 스캔하신 이후에 이제 더 자신 있는 과제를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좀 과제를 진행을 하시고 한 45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진행을 하신 이후에 면접관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1차 면접 관련해서 이제 또 꿀팁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혹시 포트폴리오는 대리님께서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하면 좀 좋을지 꿀팁 좀 전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역량만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프로젝트의 개요 그리고 개발하게 된 동기, 역할, 어떤 것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시겠지만 하지 않은 것까지 과장되게 작성하시면은 면접 과정에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T 면접 관련해서도 어떤 주제가 나올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면접 주제 자체는 이제 당일에 공개가 되겠지만 그러면 작년에 합격하신 대리님은 어떤 주제가 나왔었는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클라우드와 API 관련된 문항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구조화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강민혁 유튜버 분의 그 PT 면접이 있어요. 오늘 네,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구조화된 답변을 이제 만드는데 되게 좋아서 그런 것들 연습해 보시고 실제로 스피치 해보는 것까지 해보셔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구조화를 잘 만들게 되면은 면접관 분들이 이제 보시고 질문하시기도 좋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답변을 하기에도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리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PT 과제는 주로 이제 뭐 금융업과 그리고 IT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가 그냥 숙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읽으시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랑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요약해서 발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존에 관심 가졌던 부분들 잘 어필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T의 FAQ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1차 면접 전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대리님들이 실제로 이제 1차 면접을 뚫으셨을 때 본인이 특별히 또 어필했던 것은 있나요? 어떻게 어필을 했나요?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우리 대리님께서는 좀 어떻게 어필을 하셨어요? 저는 1차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국민은행 5개의 지점을 돌면서 실제로 인터뷰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시간이 나셔서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신입행원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후배라면 나의 진짜 꿀팁까지 더 알려주고 싶다 이런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그때 들었던 팁에 맞춰서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5개의 지점을 돌면서 이제 좀 어떻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채용에 대한 꿀팁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대리님은 면접관 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좀 남기셨나요? 저는 좀 솔직함을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중에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진짜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시면은 이제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또 후속 질문을 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면서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것도 오히려 뒤에 말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사항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종 면접, 압박 면접인가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대리님들 느끼시기엔 어떻어요? 압박 면접인 것 같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압박 면접은 또 지원자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또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 면접을 안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원자 여러분의 네. 셀프 압박, 셀프 심리적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 긴장하실 수 있는데 네. 스스로를 잘 통제해 보세요. 네, 스스로 좀 잘 다독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합격 필터링이 있나요? 이것도 좀 꽤나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최종 합격 필터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최종 합격 필터링은 절대 없고요. 우리 면접관 분들도 이분들이 이전에 지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는 또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러 번 지원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은 거 봐서는 정말 없으니 네.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몇 번 만에 합격하셨나요? 저는 첫 번째. 저도 첫 번째. 저도 두 번째 때. 여기에는 없지만 네, 네. 제독전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도 저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방식은 합산인가요, 단독인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전형이 이제 이전 전형과 함께 점수를 합산해서 득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 국민은행이 선호하는 상이 있나요? 라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국민은행 상은 어떤 상이냐, 또 어떤 이미지가 또 입행을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 대리님들이 딱 최종 합격하시고 연수원 입행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동기들을 봤을 때 KB 국민은행이 선호하는 상은 조금 당당하고 아무래도 사람들과 융화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연수를 갔을 때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네. 김연아상, 박은빈상 네, 그런 미소를 가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미소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네, 대리님이 느끼시기엔 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둥글둥글하고 조금 내가 느끼기에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동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좀 같이 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동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선호하는 얼굴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런 좀 행동이나 그런 좀 특징적인 요소가 또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저희가 또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최종 합격을 또 어떻게 뚫어야 하나, 또 나만의 필살기, 또 하나의 무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리님들은 최종 합격을 뚫은 본인만의 좀 필살기 하나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최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두 문장 안에
모든 포인트를 담아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처음 두 문장. 네, 첫 그걸로 두 문장 결정이 안에 결정이 난다. 아, 그래서 네. 이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나쁜 답변인지는 두 문장 안에 결정이 난다라고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아무래도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고 다른 분들과 같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의 100가지 정도 기출을 펼쳐놓고 네. 제가 두 문장 안에 포인트를 말할 수 있는지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가지씩으로 계속 말하려고 연습을 하고 네, 맞아요. 또 우리 면접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을 또 두 문장 안에 답변을 하려고 계속 연습을 했다. 우선 두 문장 안에는 포인트를 담자 이렇게 포인트를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좀 강렬하게 또 인상을 남기시려고 네. 했던 것 같네요. 우리 대리님께서는 하나의 필살기가 있다면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이제 면접에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장에 들어갈 때도 좀 당돌하게 인사하면서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면접 스터디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웃으셨냐고 같이 미소 하시던 어려워요. 분이 네.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면접장 들어갔을 때 실제로 안 웃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연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미소를 잃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입술이 경련이 굉장히 경련나고 떨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네. 웃음이 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좀 긴장되시는 마음을 좀 잘 다독이셔서 그 미소를 항상 좀 띄는 좀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또 에피소드를 여쭤보시기 전에 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직무심화 지식에서 금융영업 디지털 부문 활용 능력은 뭘로 공부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특정한 그런 상식을 여쭤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이제 금융영업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그 스타일로 나온다는 거고 디지털 부문 활용 능력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시사 상식 공부하듯이 뭐 기사나 최근 금융권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좀 기사 검색을 많이 하셔서 또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을 또 검색을 해서 KB국민은행이 하루에 어떤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는지 좀 키워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어떤 디지털 이슈가 좀 이슈가 되고 어떤 그 요소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금융권에서 또 어떤 게 화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사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점 방문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상품 설명 등이 궁금합니다. 그 면접 준비할 때 지점 방문하셔서 여쭤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어떤 점들을 여쭤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개 지점을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만큼 한 가지 질문만 여쭤봤다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거를 미리 다 적어가서 이제 그때마다 행원분께 다른 질문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VIP 창구에 계신 팀장님께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성공을 하시는지, 기업 여신 쪽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이제 소호랑 소호를 담당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입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께 이제 인터뷰의 기회가 닿는다면 최근에 입행하셨는데 꿀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떤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셨는지, 취준할 때 하루 루틴 이런 걸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 질문은 자신이 제일 궁금한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항을 또 많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또 좀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면접 시 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정장을 이제 입으라고 권하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단정한 자율복을 입도록 좀 제시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도 동일하게 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비서를 경력사항으로 써서 합격을 했는데 상벌사항이 없는데 경력사항이 가능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경력증명서에 국비서도 상벌사항을 포함해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지점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발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국비서도 경력사항으로 적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때 금융상식 비중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 문제의 비중은 사실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스타일이 좀 달라서 아마 좀 달라지셨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면접 볼 때 앞머리 유무. 앞머리를 까셨나요? 아니면 내리셨나요?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스타일로? 저는 앞머리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올백으로 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머리 이씨 이렇게 질끈 묶고 갔습니다. 네. 좀 스타일이 좀 다 다르네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여쭤보시는 게 UB 일반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근무가
근무만 가능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저희 지원 자격이 일단 유비 그 일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만 자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신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지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영업점에 찾아가서 여쭤볼 때 폐가 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스타일킹에서 네. 이제 혼잡도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지점 평균 방문 고객 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혼잡도가 떨어지는 지점에 가는 게 아무래도 센스겠죠? 네. 네. 그리고 좀 이제 너무 바쁘지 않은 점심 시간이나 이런 때는 좀 피해서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좀 갑자기 질문이 많아졌는데요. 지역 인재와 금융 일반 중에 또 어디가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좀 뭐 배수나 TO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제 지역 인재와 유비 일반 모두 좀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상에 나와 있듯이 좀 TO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그냥 고려하셔서 본인이 이제 지역 내에서 계속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본부나 이런 곳에서도 또 향후 전입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네. 또 이동이 안 되는 부분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인재는 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대 출신 저 지방대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공인 어학 성적 우수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오픽이나 토익, 토익 스피킹 이런 것들을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시면 저희가 가점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여쭤보시는데 전공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대리님? 저는 IT 전공은 아니고 저는 섬유공학과 다니고 네. 이제 공부해서 왔습니다. 비전공자로 또 네.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사피를 다니셨나요, 대리님? 네, 저는 사피 사피. 출신입니다. 서류 면제 혜택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대리님은 전공이 저는 정보통신 쪽 전공이어가지고 이제 IT 쪽을 전공해서 오긴 했는데 주변에 보면은 전공생도 많고 비전공생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부트캠프나 따로 공부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고 대리님께서는? 저는 영어 영문이랑 경영 복전이었어요. 그렇군요. 전공이 또 네, 다양하게 학과가 다양합니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신입사원도 만나요. 저가 일단 30대고 저말고도 이제 많은 30대 분들이 계시니까 나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역량 어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과 언급은 블라인드에 접촉되진 않고요. 전공 사항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IT 플랫폼이랑 IT 부문은 이제 공고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해당 직무 설명을 보시면은 어디에 배치될지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여자분들도 30대 네, 합격생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 합격에서 최종 면접에서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리님 혹시 최종 면접 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최종 면접에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서 있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면접관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혹시 오실 때 누가 가장 응원을 해줬는지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가족들이 어떤 멘트로 응원을 했는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누가 국민은행에 또 합격하지?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당당하게 최종 면접을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기세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주눅 들지 마시고 네. 기세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리님은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최종 면접 때 이제 같이 들어갔던 지원자분이 계시는데 면접 답변을 되게 한 2, 3분 질질 끌면서 하시고 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조금 어려우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종 합격 후 이제 연수원에 가서 기숙사 문을 딱 열었는데 그분이 이제 짐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가 여기 어떻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지원자분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뭐 면접 순간에는 내가 실수하고 뭐 잘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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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했던 내용은 저희가 좀 다 말씀을 좀 드렸고 또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몇 가지만 또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비 일반 전형의 경우 추후 비수도권 영업점으로 가기는 힘든가요? 저희가 일단 수도권에 근무가 가능하신 분을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 발령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때 계시고 있던 그 주소지 그리고 본인의 희망 영업 그룹을 또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합격하시고 저희가 추후 최종적으로 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자소서 평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한 보름 정도는 자소서랑 이런 좀 서류 전형 기간으로 최소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자소서 이제 꿀팁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소서가 면접 전형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네, 활용됩니다. 이제 맞아요. 면접관분들이 지원자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자소서 뭐 이제 서류 면제이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소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셔서 면접 때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한 게 서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면접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면접관들이 보는 거는 우리 지원자분이 작성하셨던 뭐 어학성적, 뭐 자격증, 경력사항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내문항이 가장 커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 면접 때 어떻게 또 구조화 질문에 활용을 하고 어떻게 내 강점을 어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류 전형 때부터 좀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1시간 또 10분가량이 지났는데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 좀 궁금하신 사항 많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알찬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이제 못다 물어보신 사항은 저희가 내일 모레 또 카카오톡 온라인 코칭 챗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궁금했는데 이거 못 물어봤어 하고 대답을 안 해줬어 하는 부분들은 그 내일 모레 카카오톡 코칭 챗에 참여를 하셔서 또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코칭 챗은 그 QR코드는 공고문상에 나와 있어서 그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도 이제 취업 준비를 실제 또 해봤고 또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저희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처럼 한 발자국 또 준비를 하시다 보면 우리 대리님들처럼 꼭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KB국민은행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로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